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혹시 아침마다 공복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오셨나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건강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임상 실험과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동 전략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일 계획까지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두 가지 운동 방식이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운동 생리학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이 질문을 두고 치열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답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방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당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처럼 어느 길이 더 빠르냐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복 운동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는 매우 낮고 혈당 역시 기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부족한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유산소 운동은 식후 상태에서 하는 같은 강도의 운동보다 지방 연소 비율이 평균 20%에서 25% 더 높습니다.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공복 운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복 운동의 진짜 강점은 지방 연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인슐린 민감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공복 운동은 매우 특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6주에서 12주간 꾸준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세포 수준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 중에만 혈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르는 체질 변화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공복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 자체가 혈당을 더 잘 다루는 체질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운동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식후 운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즉각성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당이 정점에 도달하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은 60분에서 120분 사이에 훨씬 높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바로 직전에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인슐린의 도움 없이 직접 빨아들이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혈당이 치솟기 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15가지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후 운동은 공복 전 운동이나 식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의 운동보다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에서 가장 뛰어나며 이것이 당화 혈색소인 HbA1c 수치를 낮추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12주 동안 식후 운동을 지속한 그룹과 공복 운동을 지속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식후 운동 그룹만 HbA1c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끼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3개월 평균 혈당 지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 타이밍의 세밀한 차이도 중요합니다. 식후 15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식후 30분에 시작하는 것은 혈당 관리 효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30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혈당 피크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피크가 더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식후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최적 타이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음식이 혈당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 파도가 정점에 오르기
20분 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혈당 억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복 운동은 장기적 인슐린 민감도 향상과 지방 연소에 강하고, 식후 운동은 그날 그 끼니의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합니다. 단기 혈당 조절만 놓고 보면 식후 운동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몸의 대사 체질 자체를 바꾸는 장기적 변화를 원한다면 공복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보완적 전략입니다. 시간대별 혈당 변화 패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즉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저녁에 더 혈당이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운동의 효과가 아침 식사 후 운동보다 혈당 스파이크 억제 측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식후 1분간의 가벼운 계단 오르내리기만으로도 60분 시점 혈당이 40%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저녁 시간대의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운동 종류도 혈당 조절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당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 포도당을 빠르게 소모하여 혈당을 즉각 낮추는 데 탁월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포도당의 저장 용량 자체를 키우는 장기적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 후에 근력 운동을 하는 순서가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식후 혈당 피크를 더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또한 15분 회로 저항 운동이 30분 유산소 걷기와 비슷한 혈당 감소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어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짧은 근력 운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공복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당이 낮은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 반응이 일어나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공복 운동 중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공복 후 매우 강도 높은 운동은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화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분들께는 공복 고강도 운동보다 적당한 간식을 섭취한 뒤의 운동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 전 소량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보호와 혈당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른 구체적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식후 30분에 시작하는 경우 30분 운동이 식후 혈당 피크를 15%에서 25% 낮추고 45분 운동이 최대 30%까지 낮춥니다. 식사 직후 10분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12% 억제할 수 있고, 3번의 식사 후 각 15분씩 걷는 것이 아침에 45분, 한 번 걷는 것과 동등한 혈당 조절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굳이 한 번에 긴 시간 운동하지 않아도 식사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당화혈색소 관리가 최우선 목표인 분들께는 식후 운동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매끼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사이에 10분에서 20분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스쿼트 등 어떤 형태든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가 목표인 분들께는 아침 공복 30분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지방 연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침 공복 운동과 저녁 식후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7일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는 기준점을 잡는 기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10분 걷기를 하고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를 별도로 합니다. 가능하다면 각 운동 전으로 혈당을 측정해 두세요. 이 수치가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 공복 운동을 20분으로 늘립니다. 평지 걷기보다는 약간 경사가 있는 곳이나 계단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에는 세 끼 식사 후 각 10분씩 짧은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추가합니다.
아침 운동과 식후 운동을 모두 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아침 공복 운동에 짧은 근력 운동인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를 추가합니다. 이 조합이 장기적 혈당 체질 개선에 가장 강력합니다. 일곱 번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식후 혈당이 얼마나 완만해졌는지, 에너지 수준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보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운동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운동 중 어지럼증, 심한 공복감, 손떨림, 식은땀이 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당류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5분에서 10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부상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산부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적합한 운동 방식을 선택하세요. 운동의 목표는 하루 이틀의 효과가 아닙니다. 매일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우리 몸의 혈당 처리 능력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운동의 힘입니다. 공복 운동으로 몸의 대사 체질을 바꾸고 식후 운동으로 맺기.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작은 한 걸음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혈당 수치와 전신 건강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혈당과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운동 방식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